안녕하세요. 마음 세탁소 저자 심의 황웅근입니다. 제 4일차 그건 오해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마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야. 그건 자네의 오해. 자네 생각일 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거는 니만의 생각이라고 듣기도 합니다. 나가볼게요.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말한 부분이에요.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부러워요.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부럽다는 거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해가 있는 거죠. 무슨 오해요? 인생은 살아야 한다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고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은 그분들이 이제 부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오해다. 살아가려고 하니 힘든 거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라진다? 앞으로 많은 삶이 남았네? 와, 이건 신나는 거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착각과 무지의 빗줄기가 모여 오해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 오해라는 것은 사물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착각이 확대된 것이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되는 일이 없죠? 몸이 무너질 듯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걸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에너지도 있는 거고요. 보이는 게 너무 안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되는 게 있잖아요. 자, 되는 쪽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안 되는 쪽만 바라보다가 이런 많은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일보다 되는 일이 훨씬 많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해가 아닐 수 없죠?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병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노력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싫은 소리를 꼭 해야만 하나요? 할 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런 거죠. 내가 내 책임을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소위 말해서 한스뽕 어머니가 한스뽕을 교육시킬 때 잔소리 안 했거든요.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의 본분인 떡 장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떡을 열심히 만들고 떡을 열심히 썰었어요. 팔려고. 그래서 일명 내떡썰기, 한석봉 어머니의 내떡썰기. 우리 이 심성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상이 되고 있죠. 내떡썰기. 내 일을 늘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한석봉 어머니의 내떡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떡썰기 잘하는 사람, 내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은 싫은 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있고 내 역할을 잘 하는데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오해라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충실히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설거지, 빨래, 청소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이것을 충분히 해낸다면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할 캐가 생기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오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따로 맞는 직업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잘 맞는 직업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것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실제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해봐야지 알아요. 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덜 맞네. 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맨 처음에 무리하게 시작을 했어도 막상 하다 보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정확히 이걸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쫓거나 지나치게 성과를 빨리 얻으려는 생각이 오해를 부른다. 물론 내가 싫어하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바람직한 거죠.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싫은 일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경제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또 내지는 내가 또 돈이 쫓기는 상황에서는 싫어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일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의외로. 냉철히 생각해보자. 광활한 이 세상, 날마다 변하는 이 공간에서 내가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냐? 그냥 주어진 일부터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그것이 심지어 천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천직이라는 것은 숙달이 되는 거잖아요. 능률이 오르고 뭐 재미가 생기면 천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이건 천직이다 이렇게 과연 선택하고 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게 다 오해라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처음부터 이게 뭔가 적성에 맞는 일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즐겁지. 이게 다 오해라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다 힘들게 출발하고 직업이라는 것은 출근할 때 고민되고요. 일을 하면서도 몇 번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적응되고 숙련돼서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아, 저분들은 그냥 즐거워서 하는 일이야.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천직을 갖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갈등과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지요. 어떤 그 모임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안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나쁘게 바라볼 것 같고 가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의 갈등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갈등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선택의 갈등이 없다는 경우의 수는 확연한 거예요. 내가 그 선택을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과 손해를 봤을 때 너무 명확해서 선택의 갈등을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고기도 나오고 반찬도 여러 가지고 그래요. 근데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고기도 안 나오고 반찬도 적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진 않잖아요.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뛰어나면은 그걸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가성비가 비슷하다고 본다면 고민에 빠지는 거죠. 무엇이 더 나을까?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상황이 같다는 거죠. A와 B 상황이 같기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와 B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선택한 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손해보는 점은 있거든요. 완벽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티끌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의 갈등에 빠지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상황을 계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선택해서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은 잃어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한다면은 선택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40대 초반에 주부 얘기가 나와요. 체중이 늘다 보니까 맞는 옷도 없고 사진 찍기도 싫어지고 그런데 자꾸 먹어요. 음식을 조절하려고 하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해다. 왜냐하면은 음식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음식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오해라는 거예요. 뭐죠? 내가 마음의 평화라는 양식을 안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인의 말씀도 가까이 하고 좋은 그런 가르침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이런 영상을 잘 접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욕으로 가는 건데 식욕이 조절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래 더 근본적으로 원하는 마음의 평화에 힘써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유익한 경우가 많다. 보면 오해하기 쉽고 알면 오해하기 쉽다. 우리들의 사고로는 사물과 우주의 질서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오해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는 게 오해고 오해의 마음대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꾸준히 세탁하자. 씻어내자. 그러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저의 오해를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병 초기에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 우리 환우들에게 수양을 강조하면서 저는 수양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우의 마음병이 완치될 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아니, 내가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마음의 평화에 힘을 써야 할 이 시간에 환우들을 보면서 너희들 똑바로 공부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저의 이제 수양에 좀 힘을 쓰니까 오히려 치료율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그 오해로부터 바로 벗어난다는 거죠. 내게 있는 그 근원적 욕구 이런 거를 모르고 표면적인 욕구에 내가 힘을 쓴다면은 그것도 역시 오해다. 나를 수양치 않고 남을 가르치려는 것도 오해다. 이런 오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바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 마음 깊은
싶은 곳에서 무엇을 바랐는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근원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 것인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뭐 가장 비근한 예가 돈 문제 아니겠어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면 다 풀리는 줄 알죠. 오해예요. 다 아시겠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가 벌어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건데 그냥 돈을 많이 벌겠다, 돈만 많으면 좋겠다는 것은 오해죠. 그런데 때로는 돈을 그렇게 벌지 않아도 내가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뭘까요? 예, 오감의 즐거움이잖아요.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또 뭐 향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돈은 필요치 않아요. 그래도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하는 것이 바른 순서 아닐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누릴 수 있는 돈은 이미 있거든요. 예,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아무리 좋은 커피라고 할지라도 10,000원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먼저 즐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예, 복이 와서 웃으려고 한다면은 언제 웃을 수 있겠냐 이거죠. 먼저 웃고 나면은 복이 온다는 거죠. 먼저 내가 즐기고 난다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죠. 부자가 돼서 즐기려고 한다면은 언제 즐기겠냐 이거죠. 이것도 오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열심히 갈고 닦고 내 마음대로 씻어내자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5일차는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